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심리학자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포츠도 그렇고, 선거도 마찬가지인데, 이 공중들은 운전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물론, 야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 뭐, 삼성 팬이 됐든, 기아 팬이 됐든, 뭐, 롯데가 됐든, LG, 뭐, 한화, 어디가 됐든, 자신의 확고한 자기가 지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야구팀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팀이 이기를 바라겠지만, 그렇지 않고 객관적인 또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관중은 양체 팀이 정팀을 역전으로 이기는 그 드라마틱한 드라마, 이걸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다가 이기면 그 희열이 곱절로 배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선거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원래 우세를 유지하던 후보가 무난하게 승리를 하는 그런 선거도 있겠지만, 계속 2등, 3등으로 그 약체였던 후보가 나중에 대반전을 일으켜서 역전승을 거두는 그런 드라마를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투표를 할 경우에는 그 표가 그런 결과를 낳기를 바라는 기대 심리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번 뭐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경기를 볼 때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이 있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쓰러뜨리는 그 경기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선거판에서 누가 다윗이고 누가 골리앗입니까? 이번 선거의 3대 관전 포인트를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일보가 이런 기획을 했던데요. 첫 번째는 1등과 2등의 득표율 차이가 얼마나 날 것인가, 이 점이랍니다. 지금 한간에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역대 최대 표차로 1등이 결정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1등과 2등이 20%포인트쯤 표차가 나면 득표율이 표수로는 한 500만 표 이상, 520만 표, 530만 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제 500만 표를 훌쩍 넘어서서 뭐 700만 표, 800만 표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것이다라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표차가 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스뭇 벌어져 있는 앞장서 가고 있는 이재명하고 늦게 출발을 한 국민의힘하고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하고 차이가 점점 좁혀져서 오차 범위 이내로 들어가는 그런 지지율 그리고 최종적인 득표율, 그것을 보일 것이냐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다라는 거지요. 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를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그 역할을 해내겠다. 그래서 15%, 20% 치고 올라갈 것이다. 본인의 지지율이.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아주 큰 소리를 이제 이렇게 자신 있게 하던데, 그건 뭐냐면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 김문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 이준석일 것이다. 명대석일 것이다.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군요. 이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매번 선거가 그러했듯이 중도층의 표심입니다. 중도층의 표심은 지금 어디쯤 가 있을까요? 계엄 탄핵 국면을 통과해 오면서 중도층 표심이
좌파 쪽으로 약간 기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중도층이 반반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가령 6대4, 7대3 정도로 이재명 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고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경향을 보였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민주당이 너무 심하게 과하게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자 중도층이 다시 또 오른쪽으로 우파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가 최근에는 이제 국민의힘 이 단일화 문제로 지난 주말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러운 내용을 그대로 노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중도층이 왼쪽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중도층을 스윙 보터 흔들리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표심이 중도층 표심인데 결국은 5말 6초, 5월 말에서 6월 초쯤에 중도층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고 어느 한쪽으로 분명히 중도층도 움직일 겁니다. 대개 이 표심이 나는 어떤 후보 찍을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 이런 표심들도 투표일이 5일 전으로 다가오고 3일 전으로 다가오고 투표일 전날이 되면 대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막판에는 중도층이 확 줄어듭니다. 6월 3일 날 아침에는 중도층이 촥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중도층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점이고요.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이번 선거가 3자 구도로 치러질 것이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 3자 구도로 치러질 것이냐 아니면 양자 구도가 될 것이냐. 양자 구도 그러면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죠. 이재명 대 김문수일 것이다. 양자 구도. 이준석도 역할을 하기는 하겠으나 양자 구도를 깨뜨릴 만큼의 역할은 아닐 것이다. 아마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제 짐작인데요. 그러나 어제 이준석 후보 만났더니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양자구도가 될 것이다. 근데 그 양자구도는 이재명 대 김문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 이준석이 될 것이다. 명석 양자구도가 될 것이다.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지지율이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이 후보 단일화 내홍을 겪으면서 그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얻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자 구도로 정말 될 것이냐 아니면 그 김문수 후보 쪽에 있는 표가 상당 부분 이준석으로 다시 넘어와서 김문수, 이준석이 예컨대 30대 20%를 보이는 그리고 이재명이 40대 지지율을 보이고 이재명 40%대 김문수 30%대 그리고 이준석 20%대 이러면 이제 확실한 3자 구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나 어느 한쪽이 쭉 앉으면 양자 구도가 될 것이다. 이것이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이 어제 일면 톱을 이렇게 장식을 했더라고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그 세 사람 모두가 TK 출신이다. 대구 경북 출신이다. 누가 당선이 되든 TK에서 6번째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알고 봤더니 정말이에요. 이재명이 경북 안동 출신입니다.
김문수는 경북 영천 출신입니다. 이준석은 서울에서 성장하긴 했지만 본적은 대구 달성입니다. 그래서 안동, 영천, 달성 세 사람 모두가 TK 출신이다. 그래서 그것 또한 새로운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다 10대 공약을 내놓았는데 1순위는 경제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 말을 다시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후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경제를 맨 앞장 세워야 표에 더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이제 1호 공약을 따로 좀 정리를 해서 본다면 이재명은 AI 육성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김문수는 고용 창출 그리고 이준석은 정부 개편 대통령이 힘을 빼겠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최근에 어떤 국민의 정서에 한 발짝 더 직접적으로 다가가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 김문수는 신산업 규제 철폐하겠다. 아무튼 이 선거 국면에서 그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그 공약만 보면은요, 그것만 제대로 실천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G7이 아니라 G5 그 정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실천이 안 돼서 문제지.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어디에 가든 내란 종식이라는 말을 빠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번 선거는 반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다. 이제는 이재명을 심판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체제전쟁이다. 이재명은 본인이 아무리 아닌 척해도 이재명 뒤에는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또는 북북러, 진보좌파 이것이 그 뒤에는 어른거리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뒤에는 한미일이라고 하는 자유민주 균형의 그 뒷팀이 여기에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여야의 격돌, 뭐 이재명 심판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번 선거는 체제 전쟁이다. 이 체제 전쟁이라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 탄핵 그 국면에서도 끊임없이 상기되고 제기됐던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제 처음으로 계엄으로 고통받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그런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신임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사과를 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저취의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오늘 떠나달라 이런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이재명도 싫다. 윤석열도 싫다. 그것이 국민 정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밝힐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외압의 그 주체는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인터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뭐 계속해서 이번 선거를 내란 프레임으로 치러내겠다는 그 전략은 변함이 없더군요. 헌법을 무시한 잔당의 2차, 3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요약과 정리를 해본다면 이재명은 내란 종식
김문수는 보수 결집, 그리고 이준석은 이재명과의 승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조선일보 8면봉 작은 촌평을 실는 그 미니 칼럼을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군요.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물량면에서는 3년을 준비한 후보가 자격 취소될 뻔한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이재명이 김문수를 물량면에서는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함을 까봐도 그럴까? 라고 봤습니다. 물량면에서 압도한 후보, 또는 뭐 TV 토론에서 화려한 언변으로 상대를 제압한 듯한 그런 후보, 그런 후보에게 표심까지 따라가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재명은 저는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반전을 만들 것이다. 이준석 후보도 대반전을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여론조사의 지표가 상당한 격차로 이재명이 앞서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제 나는 준비되어 있는 대통령입니다. 라는 것이고, 반면에 김문수, 이준석은 대반전, 거북이가 토끼를 따라잡는 대반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압도적 새로움이라는 얘기를 했더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린다면 이재명은 통합, 국민 통합, 김문수는 민생, 골목 민생, 이준석은 미래, 청년 미래,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마음이 끌리시는지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